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실루엣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 줄의 숫자만으로도 원자재 가격이 흔들리고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각국의 정책이 바뀌기도 하죠.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나라가 던져준 숫자를 너무 쉽게 믿어온 건 아닐까요? 경제 위기가 올 때도, 팬데믹이 터질 때도 기적처럼 흔들림 없는 성장률, 실업률은 마치 누가 스위치를 고정해둔 것처럼 변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우린 잘 되고 있다는 완벽한 곡선 한 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데이터가 아니라 연출된 스토리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단단해 보이던 장막을 벗겨낼 겁니다. 수십 년간 의심받아온 중국 통계의 비밀, 그리고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던 진짜 중국 경제의 실체. 중국 경제는 정말 기적을 만든 건가? 아니면 기적처럼 보이게 만든 건가? 지금부터 그 의문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특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는 이상할 정도로 변동폭이 작습니다. 보통의 시장 경제라면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성장률 역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중국의 통계를 보면 그래프가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곡선처럼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는 언제나 5에서 6%대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했고,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멈춰선 그 순간에도 중국만은 여전히 4.9%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괴한 건 실업률입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줄곧 5% 안팎의 수치를 발표하고 있죠. 그 이전 수십 년 동안도 그래프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경제가 멈춰있는 나라처럼요.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일정한 실업률은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렬한 숫자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 중심에는 중국의 정치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경제 통계란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정권의 성과를 포장하는 선전 도구입니다. 통계를 만드는 기관에게는 사실을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당이 원하는 목표? 그 목표에 맞춰진 정답 같은 숫자를 만들어낼 뿐이죠. 그렇다면 실제 경제 규모는 얼마나 부풀려져 있을까요? 2018년 브루킹스 연구소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GDP가 최대 13%까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의 생산 규모를 19조 위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는 약 17조 위안 수준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그 차이는 약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20조 원입니다. 국가 경제 규모를 평가할 때 이 정도 차이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왜곡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 거대한 왜곡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 바로 지방정부의 성과 평가 시스템에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 공무원들은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해야만 승진할 수 있고, 목표를 못 채우면 자리조차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숫자를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방 정부들이 보고한 총생산을 모두 합치면 중앙정부가 발표한 국가 총생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2012년에는 그 격차가 무려 6조 위안, 약 12%나 더 많았죠. 2010년에 들어서야 이 차이가 2.9조 위안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이게 통계가 정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두 개의 부풀려진 숫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을 뿐이죠. 상황이 여기까지 악화되자 결국 중앙정부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정확한 원본 데이터를 올려줘야 필요할 때 조정도 하고 정책도 세울 수 있는데, 지방이 이미 손질된 숫자를 올리고 있으니 통제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2015년 3월 국가감사원 전 부원장이었던 둥다싱이 전례 없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습니다. 지방정부 통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모두 바로잡으려면 엄청난 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경고는 불과 2년 만에 현실이 됩니다. 2017년 2월 랴오닝성의 천치아오 성장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이 2016년 GDP의 약 24%가 조작돼 있었습니다. 즉 공식 발표된 숫자의 4분의 1이 허위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2월 네이멍구 당위원회는 2016년 공공수입을 무려 27%나 축소해야 한다고 시인했고, 이후 여러 지방 정부들이 줄줄이 자신들의 재무 데이터를 정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등장합니다. 2016년 비나이 경제특구 정정 후 GDP가 36%나 증발해버린 것이죠. 숫자가 떨어진 게 아니라 사라진 수준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 브루킨스 연구소가 제시한 13% 과대평가라는 추정치가 오히려 너무 순한 해석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GDP가 13%에서 많게는 27%까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크레딧 스위스 전 아시아 수석 경제학자였던 타오둥은 더 충격적인 증언을 남깁니다. 그가 중국 경제를 처음 분석하던 시절 중국의 GDP 데이터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손을 거치며 완전히 오염된 상태였고 이 데이터를 모델에 넣으면 쓰레기가 들어가서 쓰레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믿을 만한 건 수출 수입 통계였습니다. 외국과의 거래는 상대국 기록과 대조되기 때문에 함부로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타오둥은 그마저도 2010년을 기점으로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통계를 비교해보면 이상한 역전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010년 이전까지는 중국이 보고한 대미 수출액이 미국이 기록한 중국산 수입액보다 항상 낮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죠. 운송 비용이나 통관 절차 때문에 수입액이 더 높게 찍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2010년 이후 이 관계가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중국이 발표한 수출액이 오히려 미국이 기록한 중국산 수입액보다 더 크게 나온 것이죠. 2018년 7월 중국은 미국에 약 430억 러를 수출했다고 발표했는데 미국은 중국에서 약 480달러를 수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약 50억 달러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2019년 7월에는 중국이 약 400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했는데 미국은 420억 달러 수입했다고 했습니다. 약 20억 달러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중국은 자기들의 수출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시 상황을 보면 명확합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 한복판이었죠.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작게 보이면 협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큰 흑자 내는 나라 아니다라며 불리한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경제 지표마저 외교 전략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흐름이 팬데믹 이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20년 7월 중국은 갑자기 훨씬 더 큰 수출액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450억 달러 수출했다고 했지만 미국은 우린 420억 달러밖에 안 들여왔다고 기록했죠. 그리고 가장 큰 괴리는 2020년 12월에 벌어집니다. 미국은 460억 달러 수입이라고 발표했는데 중국은 530억 달러 수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려 70억 달러의 차이인 거죠. 이쯤 되면 단순 착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정반대 방향으로 조작했을까요? 경제학자 브래드 세처는 중국의 자본 유치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본 통제가 강한 국가에서는 수출을 크게 보이면 외국 자본을 더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경제학자 마크 윌리엄스 역시 중국이 수출 총액을 과장해 국제 거래 규제를 피하고 더 많은 해외 자금을 흡수하려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직접 투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단 6개월 만에 1820달러라는 큰 성과였죠. 이후 중국 매체들은 미중 무역량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며 자축하는 기사까지 내보냈죠. 디커플링이 논의되던 시기, 오히려 중국 투자가 급증하는 역설적인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엔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제금융기관들이 중국의 공식 데이터를 그대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제학자 천 샤오닝은 세계은행, IMF, WTO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이 베이징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제공하는 통계를 거의 검증 없이 사용해왔다는 것이죠. 천 샤오닝의 지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 중국 GDP는 어느 정도야? 그의 대답은 이 상황을 관통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전국적인 사기 방지 추적 체계가 없는 한 정확한 숫자는 영원히 알 수 없다. 서방의 투자 은행들도 중국 성장률을 추정하는 자체 모델을 만들었지만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천 샤오닝은 그마저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단언합니다. 심지어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도 공식 데이터를 믿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전 총리 리커창은 2004에서 2007년
랴오닝성 당서기 시절 GDP 수치를 사실상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에너지 소비량, 철도 화물량, 은행 대출 규모 이 세 가지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지표로 경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 비공식 지표는 훗날 리커창 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국내외 언론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죠. 그런데 리커창이 총리가 된 이후로 이 지수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총리인 그가 공식 통계를 믿지 않고 자체 지표를 본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중국 정부의 통계를 정부 스스로도 못 믿는다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리커창은 가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되었죠. 중국에는 월 소득이 약 1,000위안 이하인 사람이 약 6억 명이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1,000위안이면 당시 환율로 약 45달러, 하나로 약 17만 원 정도였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인구의 거의 절반이 월 17만 원도 못 버는 극빈층이라니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도 중국 정부에서 나온 경제 데이터 중 가장 솔직한 수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통계 왜곡은 중국 내부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 경제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글로벌 리스크로 번지고 있죠. 국제 금융기관들은 중국이 제공한 수치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왜곡된 데이터를 믿고 자본을 움직이며 각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규모와 동향을 기준으로 무역 전략과 산업책을 설계합니다. 이처럼 잘못한 숫자 하나가 세계 경제의 흐름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위험한 건 중국의 조작 방식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는 우리는 흑자 크지 않아 라며 수출을 줄여서 보고했다가 해외 자본이 필요해지면 우리는 수출 대폭 증가했어 라며 반대로 수출을 부풀려서 보고합니다. 즉 중국의 경제 데이터는 경제적 현실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정치 상품인 셈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숫자들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조작 방식은 해가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숫자를 뻥튀기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법들이 동원됩니다. 동일한 경제 활동을 여러 지역에서 중복 계산하거나 실제로는 완공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완료됨이라고 처리해서 GDP에 반영하고 재정 수입을 장부상으로만 부풀려 놓는 방식 등의 기술들이 지방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유령 도시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수십만 호의 아파트 단지, 완공만 된 채 멈춰버린 사업지구, 불이 켜지지 않는 마철로들, 이 모든 것은 실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통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만든 허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데이터 전쟁까지 벌어집니다. 중앙은 너무 과장하면 수습이 안 된다며 억누르고 지방은 숨진 예산 성과는 숫자가 결정한다며 통계를 더 끌어올립니다. 이 치열한 줄다리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진실만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는 숫자가 존재하지만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구조 속에 놓이게 됩니다. 심지어 중국 지도부조차 자국 경제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통계를 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실업률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경기 호황기에는 떨어지고 불황기에는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경기와 상관없이 몇 년째 거의 같은 숫자를 유지합니다. 이는 측정이 아니라 제조에 가까운 통계입니다. 이미 정부 내부에서 목표치를 먼저 정해두고 그 목표에 맞춰 숫자를 맞추는 방식이 굳어져 있다는 말이죠. 실제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부동산 통계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사들이 줄줄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곳곳에 미완성 아파트 단지가 방치되는 상황인데도 공식 발표는 시장 안정적입니다. 에버그란데가 사실상 붕괴했을 때조차 전체 부동산 시장은 건전하다고 발표했죠. 문제를 숨길수록 충격은 더 크게 쌓여갑니다.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이 가진 부실 채권 규모가 얼마인지, 그림자 금융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건전성 양호라는 문구만 반복될 뿐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상황은 훨씬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부실이 한꺼번에 표면화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있다는 서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이 정권 안정의 핵심 정당성이자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면 체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방식이든 좋은 숫자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진실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은 세계 2위 GDP 규모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입니다. 이런 나라의 통계가 왜곡되면 국제금융기관부터 각국 정부, 글로벌 투자자까지 모두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아시아 국가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공급망 전략, 정부의 산업 정책 역시 중국의 경제 지표를 참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지표가 신뢰할 수 없다면 잘못된 판단이 연달아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제사회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데이터 외에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최근 들어 더 많은 학자와 분석가들이 중국 통계를 고리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투자자들도 중국 발표를 그냥 믿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죠.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은퇴한 관료들이나 해외로 나간 전문가들입니다. 중국 안에서 현직으로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통계 조작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커다란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실을 알고 있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 통계가 투명해질 가능성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조작 기술은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 이전보다 훨씬 그럴듯하게 정제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통계를 검증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세계는 조작된 숫자 위에서 잘못된 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의 공식 통계는 경제적 현실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를 반영합니다. 총생산은 언제나 목표치를 맞추고 실업률은 기묘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으며 무역 수지는 상황에 따라 조용히 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숫자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국 경제의 실제 모습을 보려면 공식 통계를 넘어 전력 소비량, 물류 이동량, 소비 패턴 같은 간접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신호를 찾아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투자로 이어지고 부정확한 무역 데이터는 국가 간 갈등을 키우며 과장된 성장률은 글로벌 정책 결정까지 왜곡시킵니다. 중국 통계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은 호기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가 유지되는 한 좋은 숫자는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데이터라도 좋아야 하니까요. 이것이 권위주의 체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입니다. 숫자는 꾸밀 수 있지만 현실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얼마나 큰 충격으로 드러날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 감춰진 만큼 그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의 숫자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속에서 진실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이자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